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동학사께 다 날라갔네. 동학사께 다 날라갔지 뭐. 에휴, 친구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이를 계기로 함낮으로 자대 뭐냐 이거 했고 또 자, 또 어느 때에는 원각경을 볼 때인데 역시 잠만 자고 대중의 규모? 어떻게 대중의 규모를 지키지 않는 거는 규칙이겠지 뭐. 어떤 김태읍이 쓴 거니까 지키지 않는 거로 굴실 화상이 그때 당시에 굴실 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동학사에 대사의 제조를 보기 위해서 원각경을 10여 장이나 정해서 복강을 시키게 했는데 복강은 뭐예요? 반복해서 읽어봐라는 얘기죠. 그러나 대사는 그날도 잠만 자고 보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튿날에는 대사 혼자서 다 암송을 해가지고 독장을 치고 말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대사의 제명은 이때부터 더욱이 높아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대사는 불경을 보는 여가에 유교경전과 노장아까지도 겸섭하여 보아서 소위 유불선에 이 불자가 틀렸네. 삼도에 정통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더라. 근데 이 불자도 잠깐 이게 지금 김태읍이 한 거라 한번 볼게요. 여기가 김태읍 것을 하나도 안 고치고도 이거 했는데 이것도 김태읍이 그럼 이거 무슨 불자야? 방불하다 할 때 이거 쓰는구나. 유불선 다 알아서 고치고 갔네. 삼도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하남은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선사는 천성이 본래 소타라고 할 따라요 겉으로 구차스러운 꾸밈이 없었던 탓으로 한더위의 경전을 볼 적에도 남들이 옷을 입고 바로 앉아 진땀을 이기지 못하는데 경화는 혼자서 벗어붙인 채 아무렇지도 않아 함으로써 형식과 의리를 쫓지 않았다. 그리고 경화의 성품을 덤덤하게 적고 있고 김태읍의 인간경화 일대 평전에서도 대승법기의 경화를 실감나게 적어 놓았다. 뭐라고 적어 놓았었죠? 그 다음에 동학사의 역사로서는 동학사의 최초 창건은 동학사는 남매탑 2번자야. 여러분 남매탑 가보셨나요? 남매탑은 어디에서 만나요? 갑사에서 동학사를 넘어갈 때 만나요. 또 동학사에서 갑사를 넘어갈 때 만나겠죠. 가다 보면 남매탑이 있어요. 상원조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신라시대의 상원조사가 이곳에서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가 입적한 후에 724년에 그곳에 그의 제자 회의화상이 쌍탑을 건립했어요. 쌍탑. 그래서 남매탑이에요. 그 쌍탑이 바로 오늘의 남매탑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고 했더라 이런 말이죠. 동학사는 고려태조 3년에 도성국사가 왕명을 받아 중창하였는데 처음에는 청량사요. 국사가 원당을 국립하고 국원을 기원했다 해서 원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후 영조 4년에 신천영의 병화로 사원이 신천영이 뭐야? 신천영이 사람 이름인가 보다. 사원이 전소되어 80년 동안 빈 절터인 제로 데려오다가 순조 14년에 금봉화상이 이 금봉화상 영찬이 있는데 경호선사가
옛 원당터에 실상함을 짓고 절을 중건하여 절 이름을 개칭하였고, 동학사는 진인출 동방이라는 그 뜻에서 진인이 어디로부터 출현한다, 동방으로부터 출현한다 해서 동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사판국 청학사 집, 이걸 동학사가 집소형, 동학사 먹었냐? 아니, 아이씨. 사판형, 사판국청, 학귀 집, 소자죠. 이게 제비집 연소열할 때 소자죠. 제비집 소형이라 해서 학자를 따서 동학사라고 명명했다는 설도 있고, 또 계룡산 동쪽 사찰 입구에 청학이 깃들였다는 뜻으로 학암을 위주로 해서 동학이라 는 철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어요. 동학사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진인이 동쪽에서 나타나고 학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어쨌든 동학사. 그 뒤 고종원년에 만화보선이 개창하였어요. 그의 제자인 경어가 고종 8년에 강의를 크게 열었고, 1879년에는 이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한국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성을 드날렸던 곳이 바로 동학사더라. 근대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이 전부 다 불타버렸던 것을 1960년 이후에 서서히 중건해갖고 오늘에 이르고 있더라. 경어의 동학사 수행은, 경어는 당시 이거 아까 했죠. 권하문두의 제일 선지시라고 불린 만화보선의 문화에서 불교 경학의 기본적 체계인 일대 시교를 수료했고, 경어는 물리와 작문을 통해서 경전의 교의를 깊이 탐구했고, 이거 아까 했죠. 그의 설법과 선시, 그리고 여러 시문에서 보이는 심원하고 유장한 문체와 내용들이 모두 이 고동학사에서 비롯됐더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운장력이 식견이 동학사에서 시작됐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잤으나 장작을 쪼개듯 정확했더라는 것도 했고, 강사가 그 원각경을 실험했는데 똑같더라라고. 이거 중복되는 것 같네. 했던 거를 또 하나. 들어서 경어는 이러한 9년 과정의 수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이게 뭐냐, 이것도 아까 한 거가 왜 반복되냐? 왜 반복되지? 응? 왜 이게 반복돼? 두 번 갖다 붙였나 보다. 대강배의 경어, 근세 우리나라 선풍을 드날렸던 경어성어는 만화보선의 강맥을 이어서 1870여 년 강백의 자리에 오르죠. 경어는 유교와 도장사상 그리고 불교 경론을 두루 섭렵해서 전국에서 학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하는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주인 경어에게 일대 시계를 가르쳤다고는 전하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때 경어를 연구할 당시에는 인터넷에 그 어떤 유명한 그 유학자가 하나 떴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거를 다시 공부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 요즘에는 그 인터넷 네이버가 아주 그지 같아요. 내가 그 박사 때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풍부한 자료가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그때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받아놓을 걸. 그래서 경어선사를 그 지도했던 먼 유학자 대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없어져서 몰라.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동학사가 경화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경화가 태도를 성취한 거겠죠. 그래서 조실방인 지금의 동학사 실상선언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장부의 일대사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 선불교의 중흥주로서 꺼져 사라져가는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선지식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실이겠죠. 그 다음에 동학사에 입문한 뒤 만화에게서 다 배웠고 그 자체가 만화의 강맥을 전수받아서 전국에서 경화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학인들이 왔다. 경화의 그릇을 짐작케 한다. 경화선사가 교학에 매진해서 선을 공부하고 논하는 기회는 따로 없었겠죠. 선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는데도 경화선사는 이미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사교 입선해가지고 바로 그 선에 입문하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에 김태읍의 인간경화 일대 평전에서 경화가 청안종사를 찾아서 전국 각지의 수행처를 찾아다니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화선사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거는 좀 왜냐면 경화선사가 1871년에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경화선사가 어떤 공부의 길을 보여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는 안 써 있는데 이 김태읍의 인간경화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대사는 이력을 마친 뒤에, 여기서 이력을 마쳤다는 얘기는 강원을 졸업한 뒤에, 그래서 사통우달 통방납자로 나서서 군위 백년사에 가서, 여기 써있죠? 군위 백년사 강당을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야운 화상에게 가서 십지경과 염송을 재간했다고 합니다. 다시 봤더니 경화선도 어디 가니 그 십지경이나 뭐 염송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23세시부터 동학사에서 강사로 취임해가지고 계당 보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사는 청안종사로 이름이 높았어요. 그래서 학인들이 구름같이 운집하여 저자를 이루었다는가. 그 야원화상에 가서 십지경하고 그 공부했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염송을. 거기서 선문염송을 보신 것 같아요. 경화가 동학사 강원을 마치고 이력을 마친 뒤에서 통방납자로 나서서 군위 백년사에 가서 야운화상에게 십지경과 염송을 재간하고 23세 때에 동학사였다라는 이 사실은 다른 데는 없어요. 김태읍에만 있고 김태읍에만 정해져 있고 군위 백년사가 그렇게 강원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고 또 백년사는 지금 복원 중이라는 거. 그래서 경화선사가 강백으로서 엄청난 자격을 갖출 수 있었고 청안종사로서 이름이 높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경화선사가 강백의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종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때가 이제 강백의 자질로서 강이 높고 그 선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화는 선을 공부하지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학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경화선사가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교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호열자를 만나서 경화선사는 과감히 교를 버려요. 사교 입선을 하게 되죠. 그 뒤 만화에게서 불교 경론을 배운 경화는 9년간의 강원 속을 마치고 강의를 열었고 깨달음 얻어서 1879년 11월 12일 날 깨달음 얻어서 선풍을 드날리죠. 그런데 경화이 1871년 23세 때 동학사 강백으로 추도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학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만화는 그런 경화를 대승의 법기로 인정해서 아주 강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강단에 올려요. 그래서 경화가 교의를 논할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의 배려를 다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경화선사가 8년간 강백을 하는데 8년간 하는 동안에 거의 경에서 가장 어려운 화엄경만 강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러한 연으로 훗날 경호는 자신의 스승 만화가 비록 선문에는 들지 못한 교학승이었지만 등등 상속에 만화를 올려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등등 상속에다 넣어줘요. 만화 보선 영월 복률 용암 회원으로 넣어주죠. 만화와 경험의 역대 강조들을 거쳐 1954년에는 제11대 강조 경봉 용국 경봉 스님이죠. 경봉 스님에 의한 비구니 불교 전문 강원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4년 이전에는 비구가 있었다가 1954년에 경봉 스님에 의해서 비구니 강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동학사가. 그래서 경어에 유불선 불도유 바꿔놨죠. 유불선을 불도유로 한번 해봤어요. 3교에 해통이 있었어요. 왜? 이 동학사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동학사에는 그래요. 숙모전이 있어요. 경어성은 조선 선종의 중흥조로서 1957년 9살의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가서 개허에게서 출가를 했어요. 경계사에 가서 산 선비를 만나가지고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재주가 뛰어났죠. 스승 개허의 한속으로 경어는 다시 불교계의 태도였던 동학사의 만화 보선을 찾아가서 동학사로 제2의 출가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쪽에서. 경허상호의 신문에서는 유학의 여운이 짙게 풍기는 유학씨가 있어. 유자씨가. 그리고 말년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유관의 모습으로 삼수갑산 등지에 돌며 입전수수의 이리중행 속에서 거침없는 무행을 펼친 그의 행적에 한 연원을 살펴보면 이때 이 억불수녀 시대 때의 불교와 유교가 한데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동학사에서 경허선사가 몇 년을 살아요. 1862년에서 1881년까지 80년 18년을 동학사에서 보내게 되니까 경허선사는 동학사의 그 유교적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불도유 상국에 통달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 동학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동학사는 그 형국이 청학귀소형이라 해서 청학귀소형 학이 붉은 청학이 그죠? 청학이 귀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의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학사가 됐다는 얘기고 언당기지의 국내 유일무이한 명당지가 됩니다. 동학사가 학이 귀소해서 집이 있다는 얘기죠. 경허선사는 천장암의 연소열, 얘는 청학귀소열. 그러니까 학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자신의 분신을 뭐라 그래요?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분신은 자기 자신을 학이라고 드러내요. 이 동학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천장암에는 제비연이 있어갖고 제비집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경허선사의 분신은 학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붕세고 붕세는 뭐예요? 도교적 상징으로서는 붕세 그 다음에 유교적 상징으로서는 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사를 가히 성취할 만한 도량이라고 전해오고 이와 관련하여 동학사 어느 사찰에도 벌써 동학사는 그 현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유교를 숭상한 우리 역사에서 신라에 이은 고려저의 불교 숭상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그다음에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동학사에서는 신라와 고려 조선왕조가 또한 불교와 유교적인 관계를 기묘하게 맺어가지고 계속 공유하여 왔고 이것은 동학사 경내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숙모전이 있어요. 숙모전, 추모전, 그 다음에 삼은각이 있죠. 삼은각은 뭐랬죠?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야은, 포은, 또 목은 이색 이렇게가 그 동학사가 있어요. 가면은 동계사라는 사당에 삼은각이죠. 그래서 야은, 길재, 그죠?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이렇게 새 사문을 보시는 사문각에 있는 거 신기하죠? 그래서 동학사는 이렇게 유교적 그러한 저기가 많은 바탕이 동학사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숙모전에는 또 숙모전에 누가 있어? 단종과 정의 왕비 송씨. 이 송씨도 또 이 여산 송씨도 경허선사 관계 있죠. 그때 절개를 지켜 죽인 사륙신, 또 생육신, 신하로 그러게 죽은 안평대군, 종친. 그 다음에 전렬 89일을 보시고 봄에 음력 2월 25일과 가을 10월 24일에 제사를 지낸다. 사문각에는 야은 길제가 종몽주의 홀령을 오시는 것으로 시작돼서 그의 목은 이색과 그 다음에 유방택의 초혼으로 야은 길제의 헌령까지 보셔져 글자 그대로 사문각이 되었고, 동계사는 고려 태종 19년에 유동달이 신라의 박제상의 홀령을 불러 모신 곳이다. 박제상까지 다 있어요. 박제상. 우리 동학사는 보통 곳이 아닌 것 같아. 경허선사가 하필이면 동학사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유교 영향을 많이 받고 유불선 상교에 등통한 그러한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게 다 이거 다 했는데 금방 했지. 동학사의 만화 화상이 고종 1년에 동학사를 중건할 때에 단종이야 여러 신하들을 모셔가지고 홍각도 한 개 중창하게 돼 있죠. 그리고 1950년에는 숙모전과 ab서 건물 등이 중건 신축돼가지고 사단법인 숙모회가 발족됐고, 경호가 10대 후반을 보내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동학사의 이상과 같은 인연은 그의 인간 형성에, 경호의 인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동학사에서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동학사 경내에 들었으면 두 기둥이 우두거니 뭐가 있어요? 이게 홍살문이 있어요. 거기에 홍살문이라는 것은 연려문처럼 보통 그 유교적 냄새가 나는 것이 홍살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학사에 가면은 이 홍살문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는 궁궐 관아 등 묘 원 앞에 세우는 문으로 사찰관은 어울리지 않는 30자 이상의 홍살문인데, 이것은 유교죠. 유교. 동학사가 사원이면서도 경내에 유신의 사당인 동계사와 사문각 숙모전에 있는 점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인연과 어우러진 것이고, 불도유 삼골 사상에 고려 쓰여 있는 이곡 동학사의 절 이름이 동학사인 유래도 몇 가지 설이 있다고 아까 말했어요. 경허선사는 학을 좋아하게 된 원인이 이 계룡산 때문에 그래요. 계룡산 동학사 때문에. 먼저 계룡산의 동쪽에 학 모양의 바위가 있다래 가지고 동학사. 그 다음에 동방이학의 시조인 정몽주를 제양한다 해서 동학사. 이 밖에 진인추러 동방이라 해서 동쪽에서 진이 나온다 해서 동자. 그리고 뭐야? 판국이 뭐야? 청학귀소형. 청학귀소형이라고 아까 했지 않았어요? 토론학이 그 보금자리로 찾아서 돌아가는 형국이라 해서 동학자를 학자를 뗐다. 아주 그냥 쭈저리 짠짜리 그냥 경허선사와 관계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진인은 뭐예요? 도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무의진인. 사실은 이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게 제국단상 무의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의진인이 사실은 도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라기보다도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의진인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교 사상에 찌들찌들 짙게 배어 있는 곳이 바로 동학사더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경허선사가 18년을 계시다 보니까 동학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뭐. 그래서 동학사가 영산이라고 불리는 계룡산이 영산이요? 그렇죠. 동쪽에 있어서 해 뜨는 곳에 동쪽에서 진이 나오는 곳이고, 예부터 성스러운 동물로 여긴 청학이 학도 그냥 백학도 아니에요. 청학이에요. 청학동 있죠. 청학동.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온 곳을 동학사로 칭했다는 내용은 불도 유 삼교를 다 아우르는
이 불도유를 불교를 먼저 쓴 이유는 고영석 교수님과 제가 상의해서 바꿨어요. 유불선이 뭐야? 불도유 하자. 그래서 신성한 성지임은 이거 동학사의 명칭에 걸맞는 의미심장한 사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찰 앞에 홍살문은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볼 수 있는데, 동학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사찰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이 홍살문이 세워졌다는 것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불도유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홍살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불도유 삼교가 공존하는 원흉해통한 장소로 경어가 살다간 동학사의 특수한 환경은 훗날의 경어의 선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경어는 법화와 행리를 통한 원흉부해한 경지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펼쳤더라, 이런 얘기죠. 오마이. 동학사의 오른쪽에는 동학사와 별개로 유신의 혼을 기리는 동계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문각이 있고, 또 사륙신의 혼을 기리는 숙모전이 있죠. 사륙신, 숙모전. 동계사는 절이 아닌 사당이에요. 또 신라 백제상에 충례를 기르고자 또 고려 때 세워졌고, 사문각은 조선 투대 때 건립됐죠. 고려의 유신, 포운, 정몽주, 모근 이색, 야은, 길제를 입회하게 모시기 위해서 지어졌고, 숙모전은 조선 후기 때 세조 때 건립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세조 때가 사륙신이 있었죠. 생육신도 있었죠. 처음에 숙모전은 만화 강백이 지을 당시에는 숙모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초혼각이라 했죠. 초혼각. 혼을 불러온다. 초자는 초대할 초자, 불을 초자죠. 혼을 불러온다 해서 초혼각이라 했는데, 이처럼 동학사에는 불도유 삼교가 동존하는 원흉해통한 장소로 경어의 불도유 사상이 바로 이런 동학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청계사에서 동학사로 자리를 옮긴 경어는 새로운 스승으로 조선 천하의 대강백인 만화보선으로부터 경학을 배우고 여가의 외전을 두루두루 섭렵했죠. 그래서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경어의 생애 중에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가 동학사 시기예요. 동학사 때는 정말로 그의 정신적 지주는 불도유 삼교가 나란히 공존하는 원흉해통의 정신이 동학사에서 모두 결정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경어가 10대 후반을 이고 동학사에서 보내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동학사의 특수한 환경은 그의 인간 연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경어 성우의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갔고, 경어는 아주 특별한 삶을 연출하게 되죠. 왜? 유생도 아니요, 또 창자도 아니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유불던 삼교를 다 살다간 동학사가 천장함과 더불어 경어의 생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2대 성지다, 이런 얘기죠. 천장함, 동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어의 오도는 동학사 초대 강백이로서 만화의 제자 경어성우는 그의 나이 약관 23세에 1871년에 동학사에서 제2대 강백으로 추대받게 되죠. 만화보선, 그 다음에 경어성우, 또한 경어동 만화의 들을 이어서 대강백을 조선 팔도의 그 명성이 자자하냐, 조선 제1의 강백으로서 그 이름을 깨떨치게 되니, 아이고 동학사는 이놈, 동학사는 이 동자가 아니죠. 동력 동자인데 못 고쳐요. 바빠요. 가히 대명장으로 스승과 제자의 두 인연은 1879년에 이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한국의 선풍을 크게 되날리는 경어성우의 확철대오와 대오철견으로 그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경어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확철대오한 부분이죠. 그죠? 확철대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어가 동학사와 또 인연이 된 거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죽음을 보고 발심한 거리. 이거 경어선사 1화 38가지 1화 중에 나와요. 때는 바야흐로 1979년 6월에 예 스승인 계어를 찾아가기 위해 떠난 길에서 경어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체험을 하게 되죠. 1879년 그쯤에는 4, 5년 동안 조선 사회에 광범하게 아주 악대되었던 전염병이 있었었죠.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콜레라,
이질이라고 하죠. 이질. 그리고 기근이 막 아주 전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인적 손실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는 전란의 피해보다 더 극심해서 결국 전통사회를 해체시키고 유랑민을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결국 조선왕조의 해체를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세기말적 현상이죠. 그래서 전염병 창궐. 그래서 그러한 그 세기말적에 참당한 현실 쪽에서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데, 그때의 경우는 그 죽음을 보고 인생의 재행무상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수행을 해서 대도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이처럼 경우는 그의 전생에 내내 조선왕조의 해체와 몰락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몰락을 보는데 또 일본 놈들의 식민 지배와 그로 인한 구한말의 사회적 불안과 모순을 음소체하는, 그러니까 또 세상을 만나도 가장 찌들찌들한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결국은 삼정의 분란으로 인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 이래의 전대미문한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거기에 또 앞장을 쓰는 게 경허예요. 아이고, 이게 뭐래요. 참 경허선사도 대단한 인물인데, 아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적 불안과 모순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감하고 고심했던 불운한 천재. 불운한 천재야. 경허선사가 태어나서 그 보낸 그 시기는 인생의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그 어려운 시기죠. 살다가 일본 놈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러한 비극을 맞는 그런 시대에 경허선사가 풍운하로서 불운한 천재로서 그 시절을 겪는데 말 그대로 고독한 식자지요. 선지식이죠. 선구자가 아니고 선지식인데 너무 힘든 상황을 받았죠. 더군다나 전봉준 때문에. 일지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일지 알죠? 경허는 천안 근처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폭풍우를 만났다. 경허는 민가히 주님의 뜻서 비를 피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경허에게 한사코 거부의 손짓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리 가시오. 쫓겨난 경허는 그 동네의 여러 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내쫓아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폭풍우 소를 피할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마을 사람들은 해박한 심성을 이상하게 여긴 경허가 쫓아내는 이유를 묻자 분노와 공포에 질린 한 마을 사람이 경허를 질타하듯이 말했다. 이보시오. 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을은 전염병에 치열하여 걸리기만 하면 서 있던 사람도 죽으니 어째 손님을 드릴 정신이 있겠소. 경허는 낙수물이 떨어지는 치마 밑에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죽음들이 거적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목이 조여들고 숨이 막혀왔지요. 당장이라도 시체에서 전염병이 올라가 붙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그래서 생사의 절박감을 깨달은 경허는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의 참상과 맞닥뜨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대강백으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고 즉시 다시 동학사로 밤새 걸어와서 있던 방학이 끝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학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즉시 강원을 폐쇄하고 치열한 참선을 시작했죠. 100여일의 사투 끝에 이곳 동학사에서 생사를 타파하는 일대사를 이루게 되죠. 그게 바로 1879년 8월 7일에서 1879년 11월 15일까지 100일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학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허선사와 동학사의 얽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길어? 내3이가 마사도래? 죽음을 보고 발심한 거리 2번 려3이거 마사도래 여기서 끊겠습니다.